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으로 매일 바쁘게 살던 나. 하지만 은퇴 후의 아침은 언제나 느리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나는 그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걸어 다닌다. 커피를 내리며 문득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때는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하고 전화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그 모든 게 나의 존재 이유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였을까? 일이 없어진 지금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일까? 65세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소음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혼란이 시작됐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매일 아침마다 나를 따라왔다. 그때부터 나는 나보다 먼저 은퇴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웃으며 그러나 조금은 쓸쓸하게 말했다. 젊은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우린 그 시간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나는 그때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70대와 80대 은퇴자 8명.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다들 웃으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5가지 후회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거울이 되었다. 이제 그 5가지를 나의 목소리로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진실은 더 일찍 은퇴할 걸 이었다. 70대 한 남성은 내게 말했다. 나는 67세까지 일했어요. 회사에선 존경받았지만 내 몸은 이미 지쳐 있었죠. 그의 눈가엔 미묘한 후회의 그림자가 비쳤다. 일을 조금만 일찍 내려놨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60대 초반까지도 일을 놓지 못했다. 조금만 더 모아야지 아직 점잖아 같은 말로 나를 달랬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욕심이었다. 일은 끝이 없고 시간은 유한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다. 일을 멈춘 날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제야 햇살이 눈부시더군요. 그는 평생 사무실 안에서 살았다. 그의 인생은 회사와 함께 흘렀고 이제서야 세상의 색을 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일하는 나만 알고 살아있는 나를 잊고 있었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조금 더 일찍 멈췄다면 나는 나를 더 오래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다짐했다. 오늘 하루는 일처럼 살지 말자. 그냥 살아보자. 그 짧은 문장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 진실은 조금 더 써도 괜찮았을걸. 은퇴자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돈을 너무 아꼈어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현재를 자꾸 미뤘죠. 그들의 이야기는 나를 닮아 있었다. 나 역시 늘 저축이 우선이었다. 혹시 모를 병원비,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단어들이 늘 내 지갑을 꽉 닫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70이 넘으니까 여행이 힘들어요. 그땐 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젠 비행기보다 계단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다. 나는 그날 일기를 썼다. 돈은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아내와 작은 일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근처 산책길을 걸으며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주말엔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소한 행복들이 그 어떤 저축보다 더 오래 남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만든 기억의 가치였다. 세 번째 진실은 건강을 더 지켜야 했다는 것. 네 번째 진실은 취미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 한 80대 어르신은 내게 말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그는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단 거 덜 먹고 매일 30분만 걸었어도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바로 습관을 바꿨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코트를 입고라도.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리고 취미. 퇴직 후엔 시간 많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고요하고 때로는 외로웠다. TV는 금세 질리고 뉴스는 반복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지만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새로웠다. 사진을 찍으며 나는 내 삶의 색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가는 연습이었다. 마지막 진실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않은 것.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75세가 넘으면 여행이 쉽지 않아요. 그 말은 슬프지만 사실이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의 날개도 접힌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55세에 은퇴하고 미친 듯이 여행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는 세계를 다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본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다. 가까운 산, 바닷가 혹은 낯선 동네 카페라도. 새로운 풍경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여행은 결국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었다. 나는 이제 매 계절마다 새로운 곳을 찾는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걷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결국 모든 후회는 같은 말을 한다. 삶을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자. 나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